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18년 3월 첫 토익시험 대비 특강으로 만나뵙는 YBN 박혜영 강사입니다. 오늘 대비 특강은 RC 전략 영상 먼저 클릭하셨고요. RC 전략의 파트 5, 6를 담았습니다. 모든 문항을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5, 6는 아무래도 감점을 최소화하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 풀어줘야 되는 빈칸조차 존재하지 않는 147에서 200번까지 대단한 파트 7의 대장정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완전히 시간 단축 미니미 챕터입니다. 근데 감점폭이 매우 높을 수가 있는 위험한 파트죠. 5, 6를 갖다가 오늘 제가 좀 나름의 신통방통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8, 7은 또 다음번을 기약해서 넣어드릴 거니까 5, 6가 원래 바로 시험 보기 직전에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벼락치기 공부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화면에 문제가 먼저 노출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고 발췌한 문제들은 좋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을 강사가 빨리 하건 느리게 하건 전혀 안 푼 상태에서 설명을 들으면 모레 이러다 끝나버립니다. 다만 시간의 압박상 천재가 풀 만한 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농락스럽게 문제가 빨리빨리 화면이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는 화면이 너무한다 해도 싶을 경우에는 스탑해 놓으시고 나만의 노트에 정답을 마킹을 해 놓으신 후 강사의 해설 강의를 듣는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나오는 문제부터 풀어보시죠. 네,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고요. 완전히 빨리 넘어갔죠. 이제 RC 전략으로 제가 다음 페이지를 피면 엄청난 많은 전략이 나옵니다. 제 실제 강의, 제 파워토익이라는 강의를 제가 YBM에서 하고 있는데 파워토익 강의의 느낌적 느낌, 실강에서의 저의 헐크 같은 모습은 보여드릴 수 없으나 나름의 굉장히 지금 온화하고 청순한 스타일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문제 푸는 단축에서 여기 오늘 8, 7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문항수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는 8, 7이 147에서 200번까지 정말 초뚱뚱이 빈칸조차 없는 독해 지문의 향연입니다. 진짜 RC 토익은 정말 짜증나. 전체 120분 중에서 45분은 LC 때문에 딴짓을 못합니다. 총 75분의 시간이 RC한테 할애가 되는데요. 100일에서 200번까지가 골고루 RC로 편중돼 있죠.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100문제 중에서 무려 54문제를 차지하는 정말 너무하는 파트네요. 빈칸도 없이 뒤로 갈수록 지문 개수 늘어나고 이건 뭐 사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5, 6에서 진짜로 시간 단축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파트 5 101에서 130번까지 30문제 출제되고요. 파트 6 131에서 146까지 16문제 출제됩니다. 단문 공란 메우기, 잔문 공란 메우기라는 컨셉을 갖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빵꾸가 떨어져 있는지라 빈칸의 주변을 활용해서 풀 수 있게끔 빠르게 문제를 푸는 뭔가 힘이 필요할 겁니다. 그 타임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가장 큰 생명수는 5가 잡아먹고요. 파트 5 빠르게 푸시는 분들은 정말 3, 4분에 풀 정도로 대단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제 실강 수업에서 얘기할 때 파트 5는 기본적으로는 파트 5는 6분에 풀어줘라 라는 말씀을 학생들한테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트 5 제가 인터넷으로 얘기할 때는 많은 분들이 같이 보시니까 인터넷은 대략적으로 7분 정도를 저만의 룰로 정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파트 6도 6, 7분 넘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6를 도합으로 해서 13분 컷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무려 75분의 시간에서 5분 동안 올마 카드 마킹을 하더라도 70분에서 13분, 14분 정도 빼면 56분,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7에 할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7팁을 드리진 않지만 5, 6를 빠르게 풀게끔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7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파트 5를 빨리 푸는 전략서부터 바로 보도록 하죠. 파트 5에서 빵꾸가 나올 때 그 빵꾸가 동사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어요. 항상 보통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샤프를 들고 무의미한 영혼에 석석 긋는 행동이 시작됩니다. 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어이자 이 시대의 토익커다.
이거 뭐 괜히 슬래시로 낙서해가면서 이 문장을 갖다가 죽어라 했습니다. 이 문장을 다 읽으면서 단서는 정확하게 문법으로 찾는 게 아니라 맥락에 따라 골라야 하겠지. 근데 그 맥락이 굉장히 엉성합니다. 맥락을 잡는다는 건 곧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신다는 얘기죠. 맥락. 이것은 곧 interpretation, 번역과 해석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해석을 하시려면 최소 3,000개 정도의 어휘, 토익용 어휘는 머릿속에 삐비빅 입력이 된 상태에서 넣어야 이것도 오역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뜻으로 막 들어가는 거지. 그냥 막 들어가면서 이건 맞을 거야, 이거는 그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넣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을 게 있어요. 제가 실제 강의하면서 수강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interest의 뜻을 좀 제가 여쭤볼게요. interest는 해석 문제로 나와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데 interest가 해석적으로 뜻이 뭐게요? interest는 흥미, 관심. 그렇죠. 대다수의 경우에 흥미, 관심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interest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 자체로 어떤 경우에는 뭔가 대대적인 영리와 이익이란 뜻으로 benefits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디에 집어넣은 투자분, 혹은 내가 차지하고 있는 share 같은 지분율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도대체 그 네 개의 뜻 중에서 무조건 흥미관심을 쓰일 거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우리가 나왔을까요? 그냥 나한테 익숙한 뜻으로 그냥 넣고 있는 거지 다른 뜻은 가만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account. 제가 수업 중에 많이 수강생분들에게 여쭤보는 어휘입니다. account 뜻이 뭔가요? 해석을 굉장히 잘하신다면 account 뜻을 알아야 대입이 되겠죠. account가 뜻이 뭘까요? account는 계좌. 거의 100명에게 물어보면 95명이 계좌라고만 합니다. 근데 어카운트는 여러분 뜻이 많은 다유어예요. 어카운트는 그 자체로 뜻이 계좌도 되지만 아이디 비번 같은 계정도 되고 더 나아가서 나와 거래를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대용의 거래처, 거래 고객, 거래하는 회사도 될 것이고 얘가 동사로 쓰게 되면 정말 난장판으로 동사로 사용하는 순간에 설명하다, explain의 대용이거나 차지하다, 어느 분모나 비율을 take-up의 대용까지도 됩니다. 제가 실전반 강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번역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어휘를 어느 정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 뜻 안 되면 이거로 되겠고 이게 되는데 그냥 무조건 계좌인 거야. 나한테는 곧 찍어도 계좌인 거야. 그러니까 해석은 꽉 막히고 한국식으로 막 의역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해석이 완벽하다라고 할 때 먼저 알고 계신 어휘의 양이 어떤지를 봤을 때 그것이 정비례할 만한 양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좁쌀만큼 외워져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해석을 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강사가 추천드리는 파워토익 박혜원 강사가 강추드리는 걸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지우개로 하면은 지저분해서 다시 화면을 전환합니다. 깨끗하죠? 제가 수업 중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는 제 수업에 있어서 왜 이렇게 안 써죠? 골라봐요 여러분. 연어 1번 salmon 되게 맛있겠죠? 연어 2번 collocation. 자, 이렇게 두 개 중에서 제가 알려드린 연어의 의미는 과연 생선인 것인가? 분홍색 생선인 것인가? 아니, 그것은 부패집 가만히 있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collocation, 연어는 어휘 두 개가 굉장한 프레이즈를 형성해서 두 개가 하나처럼 붙는 기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휘끼리의 뭔가 궁합이라고 할까? 근데 이걸 짝꿍 단어, 덩어리 단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사이비 스킬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대세의 편성,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제가 전문 현상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항시, reservation.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 주저함과 망설임의 뜻까지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되겠지만 일단 내 머릿속에 확 필 받아서 들어오는 의미는 예약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약을 뭐라 그래? 예약을 뭐라 그러냐고? 예약을 하다라고 하지. 근데 하다라고 할 때 아니 하다를 두루 넣으면 좀 창피해. do는 사전에 검색하면 하다는 맞지만 do a reservation 없어 보이지. do하고 reservation 별로 안 어울려. 근데 reservation 앞에 마력이 홀린 듯한 동사 하나 있어. 뭐라고 말로 설명은 안 되겠는데 얘가 원래 만들다란 뜻인데 여기 들어가면 만들다의 미음자도 발휘를 못하고 그냥 예약하다 한 덩어리 자웅동체처럼 미친 듯이 같이 다니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내가 학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이게 더 여기서 make하고 reservation은 서로 collocation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토익의 빈칸은 빵꾸가 두 개예요, 하나예요. 딱 하나만 빵꾸 뿅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연어로 강력 추천드린 어휘들을 이 대비 특강만으로도 부작용이 없다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하겠고 그래서 이걸 정리한 다음에 주변에 보이면 뿅 넣어버리세요. 자, 첫 번째로 make a reservation도 토익에 간간히 나오겠지만 뭐 그렇게 소름 끼치게 많이 나오진 않는 바 토익에 나오는 토익 전용의 약간 흉흉한 느낌을 갖고 있는 어휘의 마력 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건 동사 generate입니다. generate는 빛과 에너지 열 따위를 발산하다의 느낌도 있지만 보통 유발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generate는 창출하다라는 고급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근데 generate가 동사인데 동사 중에 타동사라고 하는 동사가 훨씬 더 많거든요. 동사가 자동사랑 타동사 두 부류로 세팅이 되는데 자동사는 마치 depend 같은 놈들이에요. 나는 혼자서 목적어를 못 끌거든. 나는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나 뒤에 의족 같은 애를 붙여라. 나 혼자서 뭘 하겠냐? 그래서 depend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익숙한 게 depend on 이었다면 여기서 on 같은 액세서리 부속품이 depend한테 생명수를 부여해서 목적어를 못 끄는 동사한테 곧 on의 힘을 빌려 목적어를 끌게 하는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붙어야 목적어 끄는 뭔가 이런 좀 허름한 동사 이런 걸 자동사라 그러면 이런 자동사보다 훨씬 더 토익에 많이 나오는 대다수의 타동사들은 목적어를 필연적으로 끕니다. 전치사 따윈 필요 없어. 내 몸뚱아리 자체가 보증수표야. 목적어를 완전히 잘 끌거든. 이런 게 타동사인데 타동사 중에서 목적어가 make 뒤에 reservation 넣고 싶듯이 뭔가 잘 어울리는 말에게 세트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generate입니다. generate는 유발할 때는 보통 감정의 동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제일 토익에 많이 나오는 것이 한국말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흥미나 관심 계열을 유발하는 걸로 장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로 정리된 걸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흥미란 뜻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generate interest 아주 영작이 잘 된 겁니다. 근데 generate와 interest는 제가 영작 기준에 제 번역상의 일의 경험을 투여하고 실제 토익에서 봤던 경험이 있는 걸 지금 제시를 해드린 거고 YBN 및 ETS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휘의 구조를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거 맞아? 라는 의심은 안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generate interest에서 interest 앞에 빵꾸가 났어. 근데 ABC 중에 generate가 있잖아. 오 넣으세요 답으로. 근데 만약에 generate가 interest 없으면 죽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다른 식의 어휘도 interest랑 붙을 수 있고요. 다만 generator가 interest 하기에 한쪽이 빵꾸 나면 이거는 뭐 확실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즐거운 뭔가 인조이에서 나오는 조이라든지 아니면 pleasure 이런 것을 유발할 때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enerate가 창출하다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멋들어지게도 뭐뭐 있어요. 일자리 창출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일자리가 영어로 뭐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jobs, generate jobs 유명합니다. 근데 generate가 없을 때 jobs가 완전 망하는 건 아니고요. create jobs라고 해서 create 같은 동사랑도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다 얼마나 딱 떨어져. 수익하면 먼저 떠오르는 어휘가 뭐 있어요 여러분? profits, 그죠? 그래서 generate profits 이것도 하나의 collocation처럼 구조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nerate가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interest도 가능할 거고 또 joy나 pleasure 대용으로 excitement도 가능할 거고 또 profits나 jobs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걸 다 외울 거면 그냥 내가 해석하겠다. 근데 그냥 해석할 때 시간이 완전히 오래 걸리는 감으로 때려찍기가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은 건 물론이고 8-7을 풀 수 있는 시간은 계속 없어지는 것도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이걸 외우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안 외운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노트에다 막 팔 아프게 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어주시기만 해도 시험장에선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어휘는 반복해서 매일매일 읽는 것만으로도 암기가 되니까 요 강의에서 바로 왜 안 외워져? 당연히 안 외워지죠. 남의 나라 말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acquire 가겠습니다. acquire이라고 하는 어휘는 기본적으로 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매입하다, 인수하다, 획득하다 등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봉은 어느 하나의 큰 기업이 힘이 별로 없는 작은 기업을 인수하다. 그래서 기업이나 회사나 뭐 짱을 먹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부지나 매물 같은 걸로 나와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거 매입하다. 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거 있죠. 토익 시험도 보려면 공짜는 아니잖아. 돈 내야 되잖아. 4만 얼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내고 자격증을 따다라고 할 때도 acquire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랑 어울리는 걸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회사나 기업을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firm, company 이런 거 되고요. 무슨 incorporated, 무슨 corporation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거 나와도 정답 되고요. 그 다음에 property 이걸 재산이라고 해석하시기보다는 property도 부동산, 소유 건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acquire property 아주 유명하다 보시면 되겠고 얘 좀 보세요. 얜 토익에서 싫어할 수가 없지. 우리 establish는 대단한 애입니다. establish는 보세요. 얘가 뭐 얼마나 많은 걸 끄는지. 제가 쓰다가 팔 아파서 그냥 그만 포기한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쓰려고. 근데 이렇게 많은 걸 해요. establish가 무슨 뭐 시멘트 발라서 건물 세울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establish는 정말 대단한 애예요. establish 뜻 자체가 마련하다, 확립하다, 구축하다. 이루어내다의 의미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establish는 처음에 단체나 기관, 회사 따위를 뭔가를 설립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뜻 그대로. 그래서 establish 무슨 firm. 기관의 대표로 많이 나오는 committee,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만들어내다. 또 relationship, 여기 관계 보이죠? 관계일 때는 여기서 설립일까 확립일까? 관계를 구축하고 확립하다. establish relationship. 다시 입 밖으로 reestablish relationship. 진짜 많이 나왔잖아 시험에.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basis. basis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하나의 기초나 규정성의 느낌을 갖고 있으나 그 중에서 근거성의 단위를 쪼개는 기초. 기초를 설립이 아니라 뭐 확립하다. establish 무슨 basis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목표를 뭔가 목표를 먼저 하나 정하다라고 할 때 목표를 정하다 할 때도 establish a goal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goal 앞에는 set이나 setup 따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규정을 마련하고 확립하다. establish regulations 아주 유명합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regulations는 규정을 말하는 거니까 규정을 준수하다 뭐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environment 이거 유명하죠. 환경인데요.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다. establish environment 계속 매일매일 읽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procedures 절차나 과정을 확립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ssume 대단하죠. 토익에서 참 좋아해. assume 이라고 발음하셔도 되고 assume 이라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American sound하고 British sound가 다르기 때문에 shoe sound, shoe sound 다 맞고요. 근데 assume이든 기본적으로 assume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하다의 뜻도 있는데요. 보통 토익에서는 가정하다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책임이나 역할, 지위 따위를 맡다라는 뜻으로 너무나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게 영어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responsibility. 그럼 assume the responsibility. 그럼 책임을 맡다. assume a role. 그럼 어떤 역할을 맡다. 또 assume 무슨 title. 그럼 이 직을 맡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연어의 일종이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지우고 입 밖으로 해버립시다. generate에 관심 끌 때는 generate interest. 수익을 창출 generate profits. 일자리 창출 generate jobs. create jobs도 되고 acquire 돈 주고 사는 거야. 제일 비싼 걸로 회사나 기업 살 때는 acquire 무슨 firm, company 아니면 회사 이름 아니면 부지나 매물을 사들여서 그러면 acquire property. establish 짱 먹어. 그래서 회사나 기관을 설립하고 만들 때는 firm, committee 이런 거 앞에서 나올 수 있고 또 관계를 구축하다. establish relationship. 기초를 확립하다. establish 무슨 basis. 목표를 설정하다. establish a goal. 규정을 마련하다. establish regulations. 환경을 구축하고 만들어내다. establish environment. 절차를 만들고 확립하다. establish procedures. assume 가정하는 거 말고 책임을 또 맡을 때는 assume the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역할을 맡을 때는 assume a role.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직을 맡을 때는 assume the title. 저런 식으로 배우는 게 뭔 소용이 있어 라고 하기에는 빈칸인데 excitement. 토익은 빈칸 앞뒤 싸움. 적어도 파트 5는. 내가 어휘를 알고 있으면 이거는 100%인데 ABCD 보기 꼴을 먼저 보는 거지 원래 파트 5는. 왜 다 읽어요? 왜? 주변에 있는 걸 영작하는 시험이지 영작이 다 되는 걸 번역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거랑 위배가 되면 아무리 주변을 잘 읽으셨어도 여기가 안 되면 막히는 거예요. 근데 ABCD 보기에서 market. 명사할 땐 시장, 동사할 때 홍보하다. B에 equip. 장비를 갖추다. C에 generate. 뭔가를 창출하거나 감정을 유발해내고 이끌어내다. 보기 대 receive, 받는 겁니다. 그런데 빈칸도에 excitement는 서비스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뭐죠? 신나고 즐거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generate, excitement. 얼마나 빨리 풀려요. 근데 이걸 왜 다 읽어야 되죠? 왜 다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확실하다는 정황이 안 느껴지니까 단서를 찾는 겁니다. 내가 꼼꼼해서가 아니라 다 읽어야지 단서가 보이고 맥락이 잡히지. 맥락을 왜 잡아야 되죠? 이 뒤에 목적어만 잘 끄면 되는데. 저도 해석을 못하진 않아요. 새로운 레스토랑이 있나 봐요. 파크 에비뉴 쪽에 지어진. 근데 그 레스토랑이 사람들의 관심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터내셔널 레퓨테이션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어서 거기 그 레스토랑을 설립하거나 그 레스토랑의 운영을 맡은 executive. 거기서 제일 수석 자리에 있는 제일 높은 윗자리에 있는 셰프가 완전 유명한 사람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여기까지 읽어도 정답은 똑같잖아요. 그죠? 두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빈칸 뒤에 돈을 사들여가지고 돈 엄청 냈구만. 돈을 내가지고 되게 수익이 돈벌이가 될 수 있고 짭조름 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XBR 테크놀로지사를 회사를 돈을 써서 그 회사를 이거 하다.
ABCD 보기 중에서 achieve는 꿈이나 목표 따위를 성취 달성, realize는 어떤 사실이나 fact 따위를 자각하다, yield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산출하다. 근데 앞에 돈하고는 괜찮을지 몰라도 회사를 산출하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회사를 돈 주고 샀으면 뭐였더라? acquire. 인수매입한 겁니다. 이렇게 빨리 풀리는 겁니다. 토익 파트 5는. 어휘를 똑바로 알고 연어를 아시게 되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풀어요.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죠. 여러분이 푼 문제 중에 또 하나의 문제 보세요. process, estimate, establish, participate. 스펠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칸 앞에 efforts가 나와 있고요. efforts가 우리나라 말로 뭔지 아시는 분들 훨씬 많죠. efforts는 우리나라 말로 뭐래요? 노력. 근데 노력과 시도 계열을 갖고 있는 어휘들은 전부 다 뒤에 to가 붙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to가 in, on, at, from일 때 그 미니미 to일 때는 뭐뭐에게, 뭐뭐로라는 전치사 to지만 노력과 시도 뒤에 붙는 to는 거의 완벽히 100% 이거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문법적으로 to 부정사라고 해서 노력과 시도 계열 뒤는 때려주게도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나와서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이 effort 뒤에 to가 끈 빈칸이니까 이건 동사 원형 자리로군. 그래서 동사 원형을 넣으려고 했을 때 ABC가 다 동사라면은 A의 process 처리하다 동사일 때는, 명사일 땐 과정이고요. B의 estimate 명사일 땐 견적서 추정치, 동사일 때는 추정 잡다 어림잡다. 보기에서 establish 뜻이 많았죠. 좀 전에 한 거. participate 얘는 망했고. 참석하다 참여하다 맞죠? depend랑 똑같아요. 뜻이 똑같은 게 아니라요. 뜻은 완전 다른데 하는 짓이에요. 자동사입니다. 토익에 나오는 반드시 우리가 추출해야 될 자동사. 그래서 자동사들은 혼자서는 목적어 못 끄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의족같이 끌고 다니는 전치사. depend는 on이 없으면 수명을 다하지 목적어 앞에서. participate는 그냥 자판기처럼 나와야 되는 in을 끄는 동사입니다. 빈칸 뒤에 in 하나도 없죠. 근데 이 빈칸에 들어갈 동사가 목적어로 끈 게 뭐였는 줄 알아요? 매우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환경을 처리하다, 환경을 어림잡다. 그게 아니라 이러한 환경을 마련하고 구축하다. establish, environment. 아까 제가 불러드린 애죠. 그래서 이렇게 입 밖으로 빼다 보면 아주 빨라질 겁니다. 또 하나 풀어볼까요? ABC 보기를 보니까 이거는 스펠링이 앞머리가 비슷한데 끝에만 달라.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푼 세 문제랑 다르게 스펠링의 접점이 비슷하다. 끝이 달라. 그래서 품사의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여러분 proceed라고 하는 게 스펠링이 제일 짧습니다. 그죠? 스펠링이 제일 짧고 자기의 몸 뒤에 ing나 ed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사인 걸 제가 왜 신경을 쓰냐고요? 토익은 기본적으로 보기에 품사 구별, 정확한 문법 구별부터 시작합니다. 빈칸 앞에 with를 좀 보세요. 그리고 더를 볼까? with는 여러분 어떤 에게 함께든 뭐뭐로든 뭐뭇을 갖춘이든 우리 with 한낱 보잘것없는 흉흉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고 하는 연결구는 접속사랑 다르게 때려 죽여도 단어만 끌지 동사는 절대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roceed라는 동사는 그냥 바로 여기서 소멸됩니다. 그런데 ABC는 우리가 골라봤자 의미 없는 게 다 명사가 가능하고요. 근데 다 명사를 쓸 때 보기 A도 동사 아니야? 얘는 동사 명사를 혼용합니다. 원래 동사였다가 s만 붙이는 순간에 복수라서 s를 붙인 게 아니라 명사 어용으로 쓰기 위한 s가 붙으면 proceeds는 어떤 자선당체 따위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수익금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procedures라고 하는 건 절차, 과정의 느낌이 있고요. proceeding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사나 일련의 사법적인 일의 진행이라는 식으로 좀 어려워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빈칸 네모가 대롱대 연어를 많이 소지하고 있는 established가 빈칸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얘가 동사의 과거 시제로 보셨던 잘못된 문법이고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나올 수 없어서 pp라고 하는 가짜 형용사 같은 용법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 명사를 꾸몄다고 봤을 때 어찌됐건 빈칸은 procedure이 들어가는 게 제일 맞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알려드린 연어에 따르면 establish procedures 절차를 마련하다. 괜찮죠. 수익금을 이스타블리시하다 읽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어를 외워놓으시면 굉장히 문제가 빨라질 겁니다. 이제 더 빨라지는 걸로 가죠. 전치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정말 대단한 괴력. 제 수업에서 제가 실강에서 제일 많이 넣어드리는 게 콜로케이션. 아까 알려드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실강에서 많이 넣는 게 바로 전치사의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전치사는 정말 대단한 애예요. 정말 대단한 애예요.
뭐 전치사는 명사랑 명사 사이에는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잖아. 그거는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왜 저래? 근데 바로 정답 나오는 전치사 되게 많아요. 근데 특히나 전치사는 명사랑 결합하는 순간 자기가 너무 이뻐하는 명사랑 붙으면 그 자체로 하나의 부사나 형용사 같은 하나의 품사로 작용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에 전치사는 처음에 악에 바치게 외워놓은 이게 이렇게 토익 시험장 가서 나를 쿨레음을 진동하게 만든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시게 되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아무 전치사나 아무 명사랑 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토익에 너무나 빈출인 어휘들이기 때문에 무료 특강이지만 유료를 뛰어넘는 퀄리티를 해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조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많이 본 거죠. in person. 이게 보통 대단하게요. person은 원래 명사로서 뜻이 뭐죠? 사람입니다. 그냥 한낱 사람? 근데 정말 어이가 없지. in person 하면 사람 안에가 아니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in person. 제가 알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거 앞만 봐도 personally랑 완전히 똑같지? personally 무슨 뜻이에요? 직접. in person은요. 사람 안에가 아니라 직접. 괜히 있어 보이려고 personally 괜히 벌려가지고 in pers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특정 전치사와 소름 돋는 명사의 어구의 연결체는 그 자체로 1초를 유발하면서 personally 하고 똑같이 부사처럼 쓰였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in person은 따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한 몸뚱아리로 봐야 됩니다. 결국에 토익 시험장에서 이건 대단한 거죠. person 앞에 허름하게 빈칸에 쳐 있고 A가 on, B가 to, C가 in. 그럼 얘로 가야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중에 또 하나 in error. 어휘를 외우실 때는 반드시 입 밖으로 읽으시고요. 지금 여기서 짜증을 섞여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날 얼마나 쿨레임을 진동하게 해줄 것인가 그 믿음을 갖고 정리하시고 계속 하루에 다 외우려 하지 마세요. 그럼 한숨밖에 안 나와요.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한숨밖에 안 나와. 여러분의 그 영상 하단에 보면은 자료 다운로드로 제가 필기본 옮겨드렸을 거고요. 그냥 그거를 갖다 보면서 수시로 읽으세요. 지하철이든 버스에서든. 다만 입모양을 움직이시고 in error 실수 오류 안에가 아니라 실수로 잘못해서 erroneously라고 하는 부사를 뜯은 느낌입니다. on purpose, purposely라고 하는 부사를 뜯은 느낌으로 일부러 고의로 그냥 악에 받쳐서 고의로 보면 다 전치사가 똑같진 않죠? on purpose.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with care. 요새 토익에서 좋아하더군요. 할 일 없다 또 괜히 carefully 뜯었다 괜히 carefully. 그래서 carefully 그걸 괜히 멋있게 벌리면 with care 이렇게 되고요. on occasion. 정말 짜증난다. 어휴 진짜. occasionally, sometimes의 동의어로 가끔이라는 뜻으로 괜히 on occasion. 그 다음에 with ease,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쉽게가 영어로 뭔지 알죠? easily. 이건 누구나 할 줄 알아요. 토익은 상대평가입니다. 남들이 틀리는 걸 맞추시면 내가 시작 점수 낮아도 가산점 먹을 수 있어요. easily 괜히 벌린 게 with ease입니다. 쉬움과 함께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지. 그리고 밑에 at present. 여기서 at present는 전치사 at과 형용사 present가 붙어갖고 느낌적 느낌이 부사 presently를 똑같이 한 거랑 똑같습니다. at present. 그리고 at times 이거는요. 가끔, 때때로란 뜻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사 중에 sometimes 하고 똑같습니다. sometimes 하고 똑같아서 at times. 근데 여러분 at times 말고요. at하고 all 하고 times 이렇게 되면 at all times가 되면은 그 자체로 또 always 하고 똑같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on time, in time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on time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on time은 칼같이 정각에 제 시간에 라는 뜻이 있고요. in time은 제때에 늦지 않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지우고 내가 여기를 다 빵꾸 낼 거야. 봐봐. 다 지울 거라고. 봐. 악에 받쳐가지고 이제 다 지울. 이렇게 사람이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난리 났지 지금? 완전 시끄럽고. 자, 입 밖으로 빼보죠. person, 직접. in person. 실수로 잘못해서 in error. 세 번째 거. 일부러 악에 받쳐서 고의로 on purpose. 뭔가 되게 멋있는데 carefully 뜯은 거 with care. 그리고 가끔 occasionally 뜯은 거 on occasion. 그 다음에 쉽게 완전 멋있게 뜯은 거 with ease. 그 다음에 present인데 넣어가지고 현재 presently 벌린 거 at present. 그 다음에 time 말고 times 그래갖고 가끔이라는 뜻으로 at times. 그리고 칼같이 정각에 on time. 시간 안에 늦지 않게 in time. 그런 거가 있는가 하면 또 있지. 여기 5개만 더 해볼까 여러분?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5개 더 해볼까? with exception. 예외가 있는. 예외와 함께가 아니라 예외를 갖고 without exception. 전혀 얄짤 없이 예외 없이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with exception. 예외를 가지고
on basis. basis가 기초보다는 주기의 느낌일 때는 때려주기도 on입니다. 그래서 on a regular basis. 그러면 regularly 늘린 거야. 되게 멋있게.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on a monthly basis. 월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이거. 멋있죠? for some time now. for some time now는 지금으로부터 당분간이라는 뜻입니다. for some time now. 그래서 for a while. 그래도 여기서 while은 접속사가 아니라 하나의 어휘처럼 붙으면서 잠시 당분간, 한동안 당분간, 그리고 for long, 오랜 세월간 이렇게 됩니다. for some time now, for a while, for long 이렇게요. receipt 영수증 아니야? 왜 아니에요. 영수증 말고요. 수령이나 인지, 받음이라는 뜻일 때 upon received 그러면 수령하는 대로 수령 즉시 받자마자 upon completion 완성 위에가 아니라 완성한 후 완성되자마자 upon delivery 배송 일단 나가면 배송 나가는 대로 아저씨 여기서 여기까지요. 택시 좀 탈게요. 기사님 내려요. 아가씨 내려요. 예? 여기서 거기 택시 타면 30초야. 지금 장난해? 걸어가요. 이런 식으로 버스나 지하철, 택시를 타기에는 그거 타는 게 더 귀찮은 정말 엎어지면 코가 빡 닿을 것 같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의 반경, 범위 within walking distance. within walking distance에서는 제발 부탁인데 within도 walking도 distance도 하나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한 몸이니까 여기 within 자리에 빵꾸가 나고 in, near, in front of 뭐가 나와도 안 됩니다. 그리고 until further notice 바이블이죠. 거의 토익에서 추후에 통보했을 때까지는 조용히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until further notice 여기는 notice 옆에 뭐 of든 by든 뭣도 안 될걸 until로 거의 우주 대통합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나는 아까 정말 열심히 했었겠지. with 빈칸 이 with가 뭐뭐과 함께란 뜻이 아니라 괜히 멋있게 벌린 거면 어떡할 거야. 괜히 부사 한 덩어리를 괜히 멋있게 아까 한 걸 까먹지 마봐 여러분. easily 괜히 멋있게 벌려봐. 그러면 with ease. 그럼 여러분 더 멋있는 거 carefully 괜히 멋있게 벌린 뭐였더라? with ca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레벨이 수준이나 단계인 건 저도 알아요. 근데 with 레벨은 뭐죠? 그리고 보기 A의 contact, 연락인 거 알아요. 연락처거나. with contact는 뭐죠? 보기 D amount, 금액이나 양인 건 저도 알겠어요. 근데 with amount는 뭐죠? 제가 생각하는 시각에선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너무나 완벽히 해석만 하고 아무 어휘나 with랑 붙는 거 아닌데도 불구 아무나 될 거라는 생각하에 with는 그냥 한낱 별거 아닌 거 취급을 하고 너무 앞에를 정하게 뜯는 거죠. 지금 빈칸 앞에 잘 보면 biominiature model planes 여기까지가 주어, contain, 동사 hundreds of small parts 굉장히 수백 개의 작은 부품들을 담고 있고 목적어 and 그리고 and가 등이다 보니까 앞뒤에 똑같이 겹치는 주어를 생략한 후에 must be 동사 assemble 조립이 돼야 된다.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고 조심해서 조립해야 된다. 그건데 be assembled가 무슨 태죠? be pp니까 수동태.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능동태의 반대입니다. 능동태는 뒤에 목적어를 주거라 끌죠. 근데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를 이동하면서 나 뒤에 아무것도 없네? 이게 수동태입니다. 나 뒤에 아무것도 없는 수동태 뒤에 빈칸은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품사가 들어가고요. 모든 문법 중에 있으나 마나한 품사는 부사뿐이에요. 근데 전치사 with와 붙어서 하나의 부사처럼 쓰일 수 있는 1초 문제의 어법을 만들란 얘기지 지금 해석을 따로 해봤자 with는 특정 명사랑 붙을 때가 부사 같은 거지 아무 명사랑 부다되진 않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with care, carefully. 그래서 그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 줄 아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 풀어볼까? ABCD 보기 중에서 excess, exception, excuse, exchang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긴간 앞에 더가 있대요. 그러니까 더가 있으니까 더 뒤에는 동사야 명사야. 어랑 더 같은 관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명사를 넣을 때 excess는 말 그대로 초과. 과잉, 남은 것 이런 느낌이 있고요. exception, 예외란 뜻이 있죠. 그리고 보기 C, excuse, 변명, 구실거리. 그리고 보기 D, exchange, 교환, 교환하다, 동사, 명사를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with가 함께란 뜻이 아니라 예외를 가질 때는 with the exception, 예외 없을 때는 without exception. 제가 또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요. excess 참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틀린 거죠. 뭔가를 초과하여 in excess of 너무 유명한 표현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부터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시작 with서부터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아무렇지 않고 그냥 빈칸 앞에 무조건 슬래시로 괜히 끄어가면서 그냥 이런 상태예요. 지금. 누가 with랑 괴력이 있는지에 대한 가만이 없고 모든 어휘가 with랑 붙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명사들은 다들 다른 전치사하고 다니는데 excuse는 뒤에 of가 붙거나 exchange는 뒤에 for 같은 게 많이 오는데요. 앞머리가 with랑 결합되는 따로 별도의 관용 구문은 전혀 따로 없기 때문에 with exception을 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걔를 정답으로 가란 얘기죠. 이 문제의 정답은. 그리고 빈칸 앞에 내용을 보시면 the monthly rent가 주어
월간임대료, includes가 동사, 모든 공과금을 목적어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온 문장은 하나의 기본적으로 완벽한 절이 성립이 됐다고 보고요. 완벽한 절 뒤에 붙는 내용들은 전부 다 문장 내에서는 부사 같은 어구로 쓰이게 됩니다. 결국에 전치사하고 명사가 붙어서 하나의 괴력을 발휘하는 구조는 부사같이 들어가는 자리일 때가 많아서 with the exception of를 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새로운 간단한 문법 정리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1초로 만들어서 연어, 뭐 establish, environment 이런 거 어휘가 2개 붙이는 거 아니면 그게 아니면 전치사하고 붙는 정말 마력, in person, with care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문법으로 푸는 문제 하죠. 토익에서 빈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죠. 그죠? 근데 빈칸이 나왔을 때 빈칸 앞에 아무 받아치려도 없는데 이쁜 미니미 가짜죠. it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it은 가조라는 건 우리가 추억을 더듬으면 대략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앞에 말이 없는데 그것은 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it은 뜻없는데 흐름하니 그냥 뭔가가 이렇게 된 뜻이 없는 건데 뜻이 없는 이 뒤에 진짜 주어 내용을 담을 때가 있죠. 원래 항상 문법은. 근데 진짜 주어 내용이 대절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쫙 담은 게 곧 빈칸이다. 이렇게 받아치는 구문이 있고요. 이런 걸 이때 구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이때 구문 사이에 빈칸 빵꾸의 문제랑 또 비슷하게 뒤에 대절로 연결되는 건 똑같은데 동사 자리에 빵꾸 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it is 빈칸 that에서 is는 이미 얘가 동사니까 동사 또는 수 없잖아요. 이런 자리는 뒤에 대절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뭐가 들어갈까요? 비동사는 뜻이 없는 흐름이니까 없는 뜻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충 언어가 필요하고요. 비동사의 보충 언어 즉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는 많지만 비동사의 보호 역할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I am pretty, you are handsome 이러면서 형용사 상태 보호가 많이 나오죠. 이때 구문 사이에 가짜 주어 it과 진주어 대절 사이에 형용이가 들어가는 구문 그리고 주어가 있고 동사 자리에 빵꾸 나서도 뒤에 that 이하를 빈칸하다 라고 해서 that 이하의 절이 동사랑 정신적으로 맞물리는 경우 이렇게 대절로 연결되는데 바로 앞에 it is 빈칸 혹은 동사 대절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뒤에 대절 뒤로 that은 문장을 끌다 보니까 새로운 절이 또 기어 나오는데 그 대절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주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 원형이 난데없이 오막에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저한테 수업 듣거나 특강 들으시기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특수 구문이죠. 주어가 있을 때는 원래 동사는 원형으로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웃기거든요. I be 이게 뭐예요? I be가 뭐야? I be가 뭐야 지금 I be가 근데 I be가 아니라 I am 이건 괜찮죠. 혹은 I will be 이런 거 괜찮죠. 이런 식으로 주어가 먼저 노출된 문장은 그 주어의 형태와 수에 맞춰서 동사 형태도 변신을 해야 되는데 주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가 원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문법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가 없이 예전역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아니고서는 주어가 있을 때 동사는 반드시 주어에 따라서 변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주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완전 보란 듯이 무시하고 무조건 동사 원형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 이 두 번째 줄의 예문은 잘 보시면 대절 뒤에 the box 다음에 is가 아니고 will be도 아니고 was도 아니고 뭘로 나왔어요. 되게 엄하게 be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문법은 보통 보면은 should를 생략하는 악에 받친 문법이 성립이 된 거예요. 원래 주어가 있든 말든 또 동사 원형을 무조건 빼는 게 조동사죠. 조동사는 자기 뒤에 됐어.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조동사 있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들이박을 거야.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should가 없어지는 걸로 특수 구문이 정해져요. 대절 뒤에가 동사 원형일 때. everyone 보세요. 이 예문에서. everyone은 모든 이들이죠. 의미 없어요. everyone이든 someone이든 원으로 끝나면 단수예요. 기본적 문법이. 그러면 단수 주어면 동사도 어떻게 가야 돼요? 똑같이 단수로 지수를 맞춰서 변신해야 돼요. 그러면 동사는 단수를 끌 거면 자기 몸 뒤에 어떻게 해요? 동사는 명사랑 달라서 s를 붙여야 단수가 돼요. 그럼 everyone submit가 맞는데 또 난데없이 s가 없어지고 동사 원형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submit가 아니라 원래 should submit인 거예요. 다른 조동사는 성립이 안 되고요. 이렇게 강압적인 should가 생략되는 특수구문이 있어요. 대절 뒤에. 근데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는 야, 내 몸뚱아리 뜻을 봐. 대절 뒤에 꼴을 보아하니 이미 강압적이지. 내 몸뚱아리가 강압적이잖아. 내 의미만으로도 연결된 대절은 그냥 should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애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 한국말로 외우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 써놓은 이 애들은 전부 다 요구, 요청의 느낌이 있어요. 그죠? ask, 물어보다 말고 요청하다. require, 요구하다, request, 요청하다, suggest, 제안, 권고하다, advise, 조언하다, 충고하다, recommend, 강력하게 recommend, 뭐 권고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고나 뭐 제안의 느낌 아니면 요청의 느낌을 갖고 있는 어휘들은 대절이 나오면 대절 때 should를 뺄 수가 있어요. 참고로 suggest는 여러분 시사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일 때는 대절 뒤에 should랑은 상관이 없다 정도만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고 형용사로 이때 꾸문 사이에 비동사 뒤에 보호로 나올 때마저도 쥐뜻 자체가 중요한
필수적인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 대절 뒤에 should를 뺄 수 있어요. 수천 개의 어휘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important, necessary 다 뜻 아시는 거고 vital 중요한 거, crucial 중대하고 중요한 거, 비평적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물론 mandatory 필수적이거나 의무적인 거, imperative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거 나오면 대절 뒤에 쿨레음 진동하는 should의 생략은 당연한 겁니다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구문이나 대절 뒤에 should 빼는 걸 봤으니까 이번에는 요거 보기를 봤을 때 무조건 해석하지 마시고요. A, B, C, D 보기에 써져 있는 것들 중에서는 뜻이 비슷한 것도 많아요. 근데 소름 끼치게도 얘들이 뜻만 똑같이 품사는 완전히 다른 역변성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품사가 다른 경우에 어휘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기 A에 during, 보기 B에 while 이렇게 나오면 죽어라 해석할 때가 아닌 게 뜻이 둘 다 똑같이 뭐뭐 동하네요. 소름 끼치게 뭐뭐 동안에 뭐 하나도 다른 게 없어. 그냥 뭐뭐 동안에야. 그리고 while은 거기서 뭐뭐 반면에 뭐뭐 하지만이란 뜻이 더 섞어라 얻는 느낌이야. 근데 동안에란 뜻을 내가 고를 거야. 그럼 여기서 고심하는 게 되게 민망하거든. 왜냐면 둘 다 동안에거든. 근데 역변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during 뭐뭐 동안에만 외우시면 다소 곤란합니다.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while 때려주기도 접속사죠. 아, 이거부터 정리하면 안 될까? 전치사는 곧 죽어도 뒤에 명사만 끌어. 근데 접속사는 지 뒤에 주어 동사 다 끌거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앞에 빈칸이면 while이 이길 것이고 단어 쪼가리만 있는 거 앞에 넣으면 during이 이기는데 이걸 갖다가 해석으로만 자꾸 구별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in spite of, nevertheless 이게 공통점 뭔지 알아요? 둘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요. 아무 차이가 없어 세상에. 둘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둘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in spite of는 똑같이 전치사. nevertheless는 접속사 흉내를 내는 부사. 완전 다르지. 그래서 접속사 흉내를 내는 부사, 즉 접속 부사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몸 바로 뒤에 콤마로 제약을 한번 표현하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나와요. 망했지. 이게 아닌 망한 거지. 그런데 in spite of는 전치사니까 또 뒤에 뭐만 끌어? 아, 이게 받쳐서 명사만 끌어. 명사만.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가 중요한 거니까 품사 먼저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보기를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기가 세팅이 되잖아요. 보기는 4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를 읽기 전부터 보기를 먼저 보시는 눈을 기르세요. 그래서 보기를 봤을 때 접속사가 될 수 있는 성분, 즉 주어 동사에 있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것들, 그게 아니라 접속사가 전혀 아닌 것들 이런 게 섞여서 나오면 일단 동사 개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A, B, C, D 보기가 예를 들어 that, it's, which, there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뭘까 해석해볼까? 이게 아니라요. it는 it의 소유격. 그죠? 그 다음에 there은 they의 소유격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I, my, me, mine, they, their, them, theirs 이런 것들은 그냥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칭대명사랑 다르게 that이라고 하는 건 이것저것의 this, that이 아니면 뜻없이 여기저기 다 박혀가지고 문장을 미친 듯이 이어주는 접속사의 범주에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 중에 who, where, when, what, why, how, which처럼 문법 용어에 강박 갖지 마세요. WH 애들도 장난 아니에요. 접속사 범주로. 그러니까 A하고 C는 능력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나 동사가 또 보이는 이런 절과 절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인칭대명사는 그냥 소유격인 경우에 명사 앞에 격으로만 들어가는 것일 뿐 동사 개수랑은 전혀 한 문장도 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고 푸시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혼동되는 동사가 또 토익에 나올 때가 있어요. 혼동되는 동사 나올 때 있고 혼동되는 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해석을 얼추 하는데 정말 너무 더럽게 헷갈리는군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가 열쇠를 주고 있냐면 혼동되는 동사는 바로 자타동사의 구별을 시키는 전치사가 극강의 열쇠를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visit, return 이런 말이 나오고 자 Japan 이런 말이 나와줘요. 근데 재팬이 나왔으면 재팬 일본 아니야? 일본을 방문 얼마나 대단한 문법이지. 얼마나 대단해. 아주 찰떡 같다. 일본을 방문. 근데 일본에 있는 사람인데 원래 딴 데 갔다가 일본으로 돌아왔다 return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해석으로 하니까 되게 헷갈리지. 문법으로 했을 때 visit는 타동사, return은 자동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타동사는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가요. 해석은 지금 to는 무시하고 재팬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타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끌어서 전치사가 필요가 없다고요. 재팬을 방문하실 거면 visit Japan이에요. 그냥 visit Japan. visit to가 틀린 거라고요. 근데 return은 자동사, 타동사를 혼용하면서 자동사 역할이 되는지라 depend가 아니라 depend on처럼 전치사 to랑 너무나 잘 어울려요. return to.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안중에도 없이 이것만 보는 거야. 지금 문제 풀 때. 그래서 동사 문제는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 아닌 동사 구별이 필수예요. visit 같은 경우에는 방문이란 뜻의 명사가 아니고서는 전치사 필요 없어요. 동사할 때.
participate, attend. attend는 시중들다, 도와주다의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attend는 참석하다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participate도 참석하다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참석하다란 뜻으로 겹칠 때 어떻게 푸냐 이거야. 뭘 어떻게 풀어? participate는 아까 제가 문제 풀이 때 얘기했다시피 자동사, 우리 허름발이 의족으로 in이 필요합니다. participate in. 근데 그걸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쿨리엄 진정해서 줄인 타동사가 attend입니다. attend는 누구한테 시중들다 도와주다 할 때는 attend to라 그래서 전치사 to가 붙을 때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참석하다 할 때는 완전 멋있는 타동사지로. 그 다음에 혼용되는 명사 문제는 수일치가 열쇠를 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바로 access하고 approach를 한번 보죠. 얘들은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명사할 때 똑같이 겹칠 때는 access하고 approach가 둘 다 접근이라는 의미 좀 비슷해요. access는 열람, 이용, 접근. 근데 거기에 또 approach도 접근법. 아우 짜증나.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엄청 차이는 뭔지 알아요? approach 있잖아. 접근법이 여러 개 있잖아? 그럼 approaches. s를 붙여야 돼. 명사는 s 붙인 게 수일치거든. 근데 복수에서 es 뗄 거잖아? 그럼 복수에서 s 뗀다고 그냥 단수되는 게 아니라 앞에 어나 on을 붙여야 또 단수가 돼. on approach 이게 맞거든요. 근데 access는 되게 이상한 애예요. access는 approach 같은 보편한 한낱 명사 쪼가리가 아니고 access는 거의 신급이죠. 내가 왜 세야 되는데 명사는 전부 다 세도 나는 안 될 거야. 어쩔 건데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못 세는 명사를 왜 안일불자 붙여서 뭐라 그래요? 불가산 명사. access는 이해를 못해요. 내 몸뚱아리가 추상성인데 왜 나한테 오를 붙여? access가 웬 말이고 accessis가 웬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게 불가산이에요. 근데 토익에는 여러분 가산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나 s가 붙어야 되는 명사 태반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 주옥같이 튀는 자동사, 자동사 왜 나와? 불가산 명사 이런 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access, approach의 차이점은 앞에 어가 붙고 안 붙고 뒤에 s를 붙이고 못 붙이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쉽고요. 또 밑에 advice, tip 있죠. advice 뭐예요? 충고나 조언. 근데 비결이란 뜻도 있고 조언, 충고도 다 같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팁이거든요. 찍어봐라. 어떤 애가 튀게요? advice 엄청 튀죠. 내가 왜 어나 s가 왜 필요한데? 불가산입니다. 근데 팁은 팁 하나 주실 거면 tip. 팁 여러 개 주실 거면 tips가 맞아요. 이렇게 수일치를 이용해서 구별하는 문제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여기 써드린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문제를 또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죠. 빈칸 뒤에 대절 보여요? 그리고 동사를 넣을 거야. 근데 that 이하를 manufacturer, 제조업체나 제조업체가 빈칸하다 라는 동사 자리로 기억하다, 인지하고 인정해주다, recommend, 권고하다, 추천하다, register, 등록하다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필터라는 주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터 몸뚱아리에 맞는 MR이수 비동사 구별도 안 하고 그냥 동사 원형이 무대뽀로 be. 그럼 이건 그냥 be가 아니고 대절 뒤에 특수구문으로 뭐가 생략된 거다? should be. 여기서 해서 끝났어야죠. 완전 강압적이잖아. 칼같이 recommend, 권고 요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석을 해요? 나머지 넣을 거면 얘 is로 바꿔놓고 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register는 participate in, depend on처럼 가급적 for를 붙이고 나오는 자동사 할 때가 더 많으니 일단 should까지 가기 전부터 걔는 수명을 다할 확률이 높아요. 또 풀어본다. 또 풀어보니까 이 문제는 제가 알려드린 칠판에 알려드린 게 아닌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알려준 거예요. 토익은 빈칸 앞뒤의 싸움이고 A, B, C, D 보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보기 A의 to는 뭐예요? Me too. 이랬을 땐 나도 역시나. 근데 너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러다 코피 터지겠어. Too hard. 너무 열심히 해. 과해 너. 이런 식으로 너무란 뜻도 되죠. 그리고 in addition. 무슨 뜻이에요? 게다가 더욱이 뿐만 아니라 그래서 moreover하고 되게 비슷하죠. 근데 얘들이 moreover이 게다가 그것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정말 소름 끼치는 거 뭔지 알아요? A, B, C 싹 다 부사예요. 싹 다 부사예요. 근데 품사로 봤을 때 보기 뒤에 along with는 with로 끝나니까 전치사예요. 품사로 보면은 네 개가 어휘로 보면 다 다른 거잖아요. 품사로 보면 세 놈이 부사고 한 놈이 전치사예요. 근데 빈칸 뒤에 소유격 뒤에 application, 션으로 끝나니까 명사. 빈칸 앞에 references, 숫자 2의 수식을 받으면서 s로 끝나서 수일치했으니까 명사입니다. 지금 이 빈칸이 뭔지 단 줄 알아요? 명사 중복될까봐 명사 뜯고 명사 사이를 이어주는 겁니다. 명사 사이를 이어주는 건 부사가 아니에요. 전투더치사지. 전치사가 짝 먹는 겁니다. 명사 사이를 벌린 빈칸이면. 단독으로 완벽한 문장 뒤에 하나의 빈칸이 아니잖아요. 양쪽으로 명사를 끌어야 돼요. 이러려면 전치사밖에 안 될 거면 왜 정답이 다른 게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ABC는 전치사 아닌데? 이렇게 품사를 결정하시는 힘을 가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빈칸 앞에 2개의 추천장을 내는데 추천장만 내지 말고 입사지원서 신청서와 함께 내라. 이렇게 해서 정답은 along with가 돼요.
자, 그 다음 124번 갈게요. 124번에 it's, which, whose, more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it's, which, whose, more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걸 해석해봐야지. 아니, 해석하기 전에 more는 그냥 좀 더 라는 뜻으로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교급을 만들 때도 쓰지만 기본적으로 more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 같은 애예요. it는 그냥 소유격, 인칭, 대명사예요. 1인칭, 2인칭, 3인칭. 그것의 이거고요. 근데 이 WH, 소름 끼치는 깔맞춤. 얘들은 넓게 보면 접속사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 접속사를 세분화시켰을 때 관계 대명사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문법 용어에 너무 필 받으시는 것보단 WH 애들 육하원칙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은 접속사가 된다를 알아주셔야 돼요. ABCD가 다 WH고 ABCD가 다 인칭 대명사 아닌 이상 동사 개수를 확인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동사 개수 보니까 이거 동사지? 그럼 얘는 뭘 것 같아? 얘도 동사지. will affect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사. 그리고 빈칸 밑에 is도 동사입니다. 그럼 동사 빈칸 앞에 이미 하나 나왔고 빈칸 뒤에 또 이거는 때려주게도 두 문장이다.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뭐야 두 문장. 그럼 문장과 문장 사이의 빈칸은 뒤에 있는 것만 깔짝깔짝 우리가 연결하다 되는 게 아니라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나는 두 문장을 이어줄 것이야. 난 접속사니까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접속사의 역할이 가능한 거에서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B하고 C의 싸움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B하고 C의 싸움 중에서 빈칸 앞에 비즈니스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이거 사업이라고 해석하실 거예요. 사업이나 일이란 뜻의 비즈니스는 액세스나 어드바이스처럼 불가산일 때가 많고요. ES가 붙으면 컴퍼니처럼 회사의 느낌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회사나 업체라고 봤을 때 일단 이 빈칸 앞에 명사를 은연 중에 자기를 앞에서 끌어주는 선행사라는 문법으로 봤을 때 빈칸 뒤에 에너지 소비 이건 품사가 뭐예요? 명사. 자, 명사 앞에 오는 격은 기본적으로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WH 애들은 관계 대명사라는 문법을 했을 때는 격을 메꾸면서 문장을 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빈칸 뒤 문장에서 에너지 컨섬션이 이미 주어니까 뒤에 동사 나오죠. 주어를 어떻게 두 개를 써요. 그죠? 그리고 비동사는 원래 뜻이 없어서 뒤에 목적어 끌어요, 보어 끌어요? 보어 끌어요. 그래서 보충언어로 하이가 높은 상태라고 나온 거죠. 그럼 목적격도 필요가 없죠. 결국에 명사 있어, 명사 주어 있어, 명사 주어 앞에니까 소유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소유격이니까 정답은 whose로 가셔야 되고요. 근데 빈칸 앞에 회사는 결국에 강아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기관과 단체라서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whose라는 목적격은 아니지만 소유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람과 업체를 대변하는 소유격으로 공용으로 whose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풀어야지. 빈칸 뒤에 서울에 왔어. 근데 서울에 왔는데 이걸 봐, 이걸 무시하지 말고 그냥 to 서울이 아니라 그냥 서울이면 모를까. 지금 전치사가 필요한 허름한 동사가 필요해. 자동사가 되는 애가 필요하다고. 그럼 visit 서울이라 그랬잖아. visit는 타동사니까 바로 뒤에 서울 끌어야지. 얘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to도 없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visit는 오답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되돌아왔다라고 해서 돌아왔다라는 복귀성으로 return to가 돼야 되는데 아까 해석할 때 visit로 가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고칠 때가 됐죠. 그리고 relate, 연관짓다인데요. relate는 주로 A를 B에 연관짓다라고 할 때 relate A to B라는 문법을 소지해요. 근데 relate A to B라고 할 때 목적어 A 자리에 명사 하나 넣고 그 다음에 to가 나오지 바로 뒤에 to 아니에요. 그렇게 허름한 동사 아니에요. 그리고 occur, 발생하다, 나타나다. 걔는 자동사인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depend on, return to 이런 식으로 자동사로 쓰는 애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자동사 완전한 애들은 자기 몸으로 그냥 문장 끝나는 걸 좋아하지 전치사를 꾸역꾸역 붙이고 목적 끄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자동사 라이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occur은 따로 to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return to로 갈 거고요. 물건 따위를 반납할 때 return은 타동사로 목적어를 바로 끌 수도 있으니까 그거 따라 두시고요. 이제 파트 5 완전 빨리 풀자의 마지막으로 제가 추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린 거는 같은 문법을 중복해서 쓰는 건 큰일 난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죠. 기본적으로 뭐 접속사 2개 쓰지 마, 동사 2개 쓰지 마, 명사 2개 쓰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중복된다고. 그래서 한 문장에 동사 2개가 안 되듯이 접속사 같은 것도 두 문장을 이어줄 때는 하나의 접속사만 들어가기 때문에 2개 쓰면 오류예요. 저게 뭔 말이냐면 이걸 좀 보세요.
before. before는 원래 전치사 접속사를 혼용해요. 근데 우리 before이 뒤에 지금 뭐 끌었어요? 주어, she, 동사, 조인도 착실하게 끌었어. 주어, 동사 다 끌었지. 그럼 주어, 동사 다 끄니까 얘는 여기서 뭘로 쓴 거야? 접속이. 근데 접속사로 쓴 before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접속사 앞에 이걸 또 넣는 게 얼마나 진짜 큰일 난 상황인지. if도 만약에란 뜻의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that도 뜻없는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시는 접속사죠. 접속사를 하나만 쓰셔야지 뒤에 접속사 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A하고 B가 오답이에요. 이렇게 치워버려야 돼요. 근데 C하고 D가 남은 거에서 already하고 even 보이죠? 둘 다 부사예요. 원래 접속사 앞에서 숟가락 얹어서 접속사를 꾸밀 수 있기도 하는 게 부사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although 들어보셨죠? 근데 although를 괜히 늘려서 말한 것 중에 되게 여러분한테 익숙한 게 있을 건데 even though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접속사를 꾸미는 부사가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모든 부사가 접속사 다 꾸미진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딱 두 개를 실제 수업하고 똑같이 강력 추천해 드리니까 잘 알아놓으세요. 토익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even하고 only가 극강입니다. 그래서 even하고 only 정도 알아두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already는 I already submitted the paper. 이미 논문 제출했어요. 이런 식으로 동사의 행위를 이미 끝났다라고 시기를 강조할 때 주로 쓰지 접속사를 꾸미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only if, only when, only before, only after, only because 이런 것도 되고요. even when, even if, even though, even after, even before, even as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even과 only 이렇게 알아두시면 참으로 좋을 겁니다.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와 일반 부사절 접속사를 구별해야 된다. 접속사도 다 똑같은 접속사가 아니고요. 원래 이런 접속사가 80% 이상입니다. 그냥 완벽한 문장 두 개를 뿅 뜯어놔가지고요. 내가 이 두 문장을 이어주리다. 이런 접속사가 태반이에요. 근데 명사절 접속사는 지들이 뭐나 되느냐 꼭 그렇게 구구의 이름처럼 굴면서 야, 내 뒤에 문장은 내가 끌어. 접속사니까. 근데 너 앞에 뭐냐? 너 왜 이렇게 허름하게 써있니? 너 왜 명사 빠졌어? 너 빠져있는 명사 역할을 내가 메꿔줘? 너 내가 뒤에 쓰는 문장을 갖다가 그냥 네 목적어나 네 주어처럼 명사처럼 활용해라. 이런 게 명사절 접속사예요. 한 예시를 들어드리죠. 요 문제 보세요. 보시면 빈칸 뒤에 he, 주어, can get, 동사, discount를 얻다. 목적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온 건 하나의 완벽한 절이에요. 근데 빈칸 뒤에 말이 하나도 없다고 봤을 때 빈칸 앞에 Mr. Lee 씨가 asked 요청했다. 나 뭐야. 뭐를 요청했고 뭐를 물어봤는지 하나도 없어 목적어가. 빈칸 앞에 문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 동사, 완전히 급하게 끝난 느낌? 목적어도 하나도 없이? 목적어 끄는 타동사인데 ask가? 이런 식의 자리는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를 넣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접속사의 태반이 부사절이에요. 태반이. 근데 명사절 접사들은 보통 보면은 WH 중에서 나온 애들 있죠. Who, where, when, what, why, how. 얘네들이 관계대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명사절 접사, 명사 땜빵 문장을 바로 붙이는 거 그거 되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으로 진짜 유명한 명사절 중에 토익에 그냥 막 반복듯이 나오는 애 중에 하나 whether이에요. 그래서 whether이 이거인지 아닌지란 뜻이다 보니까 뒤에 or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or 나올 때 되게 많이 쓰지만 or 없다고 적는 거 아니에요. whether 명사절이에요. ask 한 내용이 뭔지를 다 목적어처럼 붙인 거예요. ask 뒤에서. 또 그런 걸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if도 혼용이 가능해요. if는 만약에란 뜻이 아니라 whether의 동의어로 쓸 때 간혹가다 있거든요. 뭐뭐인지를 이렇게 해석될 때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what도 WHK를 들어가죠. 그리고 대표적인 명사절로 진짜 유명한 애 that이에요. 그래서 that은 명사절만 되는 게 아니라 동격절 접속사 관계대명사 혼자 생쇼를 해요. 그래서 자기 앞에 명사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없을 때도 아주 유력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파트 5의 문제의 거의 막바지인데요. 빈칸 뒤에 after를 확인할게요. 빈칸 앞뒤로. 근데 after 뒤에 auditors, 감사하는 분들께서 inspect, 검열한다. 주어 동사 좀 보소. 그러면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을 끌었으니까 여기서 after는 뭐야? 접속이. 근데 접속사가 이미 있는데 접속사 또 넣으면 어떻게 돼? 나는 망해. 그래서 WH의 접속사인 when을 바로 치워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시던가. 근데 걔를 빼고 나면 3개가 남죠. 다 부사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걸 까먹지 마세요. 아무 부사나 접속사 꾸미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all도 괜히 뜯으면 어떡해? even though. 그래서 even하고 나머지 하나 뭐였더라? if 말고 뭐뭐일 때에만 only if 이런 것처럼 only 하고 even 말 잘 외워놨어도 얼마나 쉽게 정답이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17번. 자, 빈칸의 위치 보세요. 빈칸 뒤에 the deadline 주어 has passed 동사
그죠? 주어 동사 있으니까 이거 문장 맞죠? 근데 빈칸 앞에도 the judges, 배심위원단, 심판위원단이 may begin, 시작할 수 있다. 주어 동사 맞죠? 그럼 이거 양쪽으로 동사 두 개니까 문장과 문장, 절과 절을 이어줘야겠죠. 빈칸 바로 앞에 entries가 뭐였더라? entries는 기본적으로 출품작, 참가작, 어디 입장한 작품 이런 식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다. 왜 저래? 왜 저래가 아니다. 여기서 빼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or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whether는 그냥 일반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무슨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명사절 접속사니까 기본적으로 명사절 접속사 whether는 자기가 뒤에 끄는 문장이 다 자기가 대단하게 구국의 영웅처럼 굴면서 너 앞에 문장 여기 너 명사 빠졌구나. 내가 명사로 메꿔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빈칸 앞에 entries라는 명사까지 다 나온 문장인데 뭔 명사절을 메꾸죠? 메꿀 명사 빠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문장이 명사로 끝날 때 명사절은 절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걔를 빼고 나면 how, nor, now that 중에서 how는 기본적으로 명사절 접속사일 땐 역시 오답이죠. 명사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how는 명사절이 아닐 때도 쓸 수는 있거든요. 굳이 짜증나게 말씀을 드리자면 관계 부사인가 뭔가 막 그럴 때는. 근데 how는 자기 앞에 명사가 나올 때는 보통 자기 앞에 뜻 자체가 방법 계열의 명사 있죠. 약간 대놓고. 왜냐면 WH 애들은 자기 앞에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절로 노예처럼 붙을 때가 더 많아요. 문장 전체의 맥락이 아니라 자기 바로 앞에 명사를 물고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how다 보니까 방법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 뒤에 나올 때는 모를까? 왠가해서 별론 거죠. 그래서 entries는 방법하고 상관없으니까 빼고 나면 no라고 now that 중에서 여러분한테 덜 보기 싫은 애는 now that이었겠죠. 근데 no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neither 하고 짝꿍이 아니라서 빼신 걸 수도 있겠네요. neither A nor B가 맞는데 neither이 없어서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neither 없어도 미친 듯이 다녀요. 니들은 한낱 부사나 형용사일지 몰라도 대명사일지 몰라도 우리 no는 접속사입니다. 혼자 쓸 수 있어요. both A and B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스 없으면 and는 수명을 다 하나요? 왜요?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게 and인데. 그죠? 근데 no는 접속사일 때 자신의 몸에 not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접속사죠. 부정의 성분을 갖고 있는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들은 보통 약간 심사가 뒤틀려 있어가지고요. 문장을 끌 때 정상적인 문장을 잘 안 끌고요. 여러분들 도치라고 해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순서가 엉망으로 뒤바뀐 문장을 끌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어휘가 문장 앞에 나올 때는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어서 완전 막장의 스킬로 동사 먼저 나오고 막 이럴 때도 있어서 정상적인 문장 앞에 no는 별로죠. 그래서 이제 뭐뭐이므로 뭐뭐 했으니까 라는 뜻으로 그냥 that이면 여러 가지 문법이 돼도 now that, so that처럼 뭔가 합성된 that은 부사절 접속사라 그래서 완벽한 문장에 그냥 숟가락 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데드라인이 이미 지났으니까 저지지가 이제 그 엔트리 낸 걸 갖다가 더 이상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이제 들어온 출품작들을 상대로 이제 판결을 시작할 거고 그거 검토 심사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역시 파트 5는 진짜 빨리 풀면서 정리하는 그 기본적인 문법과 연어, 어휘가 어울리는 거, 그 다음에 전치사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하얗게 화면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문제 다시 풀어보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필기본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 Part 6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쉬는 시간 없었고 저 혼자 쉬는 시간을 가진 후 진행하는 Part 6입니다. Part 6는 아까 제가 얘기한다시피 131에서 146번까지 16문제가 4문제씩 빵꾸로 뽕뽕뽕뽕 해갖고 독해지문 사이에 빵빵빵빵 넣어가지고 나오는 파트입니다. 총 4문제가 한 세트가 되는 거고요. Part 5의 실력을 탄탄히 갖춰야 Part 6도 승산이 있습니다. 교육의 Part 6는 장문 공란 매혹이고 독해 속성이 강하니까 Part 5랑은 별개 아니요. 절대 별개가 아니고요. Part 6의 문제의 70% 이상은 5랑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빈칸 앞뒤 봐서 그냥 빵꾸 보고 집어넣는 문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의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악에 받쳐서 길게 나오는 곧 문장 삽입 문제. 되게 꼴보기 싫은 문제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문장 삽입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험장 갔을 때 많은 분들께서 틀려주는 문제라서 토익은 상대평가라는 채점의 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가 몇 점을 깎이는지는 절대 공개 안 해줘 우리 ETS. 그러나 확실한 거는 남들도 틀릴 수 있을 만한 확률을 갖고 있는 문제는 내가 틀렸을 때 감점이 좀 덜하다라는 걸 갖고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에 4문제 중에 유독 한 문제로 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정말 어려운 걸까? 이거에 대한 반문은 나머지 짧은 보기로 나오는 3개의 문제는 5하고 비슷한 속성이거든요. 근데 4개의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유독 길고 3문제가 짧은데 그 짧은 3개의 문제를 갖다가 더
안 맞추시면 큰일 나는 문제들, 그 문제가 더 감점이 심해요. 근데 그 문제들 중에서도 뭔가 나가는 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문장 넣기에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는 아주 시기상조예요. 짧은 보기로 나오는 문제의 출혈을 반드시 막으셔야 되고요. 때로는 짧은 보기 문제가 더욱 헷갈리고 더 어려워요. 글의 속성을 반드시 늘 확인해 주시고, 이제 Part 6는 5랑 또 다른 점에 그나마 또 하나가 독해 지문의 속성을 그래도 흉내를 꼬래내. 그래서 네모 박스 안에 지문 넣고 그 위에 questions 130에서 134 refer to the following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글의 속성을 확인해 주시고요. 제목이 써져 있는 독해 지문이 있고 크게 이렇게 제목은 하나도 없이 내용부터 나오는 지문이 있거든요. 내용부터 나오는 지문은 제목이 글의 첫 줄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써져 있을 때는 우리가 제목을 꼭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게 독해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제목이 없을 때는 글의 첫 줄이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되겠고, 이건 제가 오늘 특강 때 시간상 다루지 못하지만 다음 특강 때는 꼭 7을 넣겠습니다. Part 7에도 제목이 있을 때는 제목을 꼭 읽으셔야 되고요. 글의 속성이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없을 때는 첫 줄의 상단 부분에 서론 부분이 제목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금 얘기했던 긴 문장 넣기, 문장 삽입 문제는 광범위하게 읽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ABCD 보기에 써져 있는 문장이 다 이상한 문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럴싸해, 다 괜찮해. 근데 이게 빈칸의 위치에 맞아 떨어져야지, 넓게 봤을 때 여기 있어야 될 애가 여기 나오고 이런 오답이 되기 때문에 위치를 고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위치에 삽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문장으로서 그냥 어울리기만 하면 정답되고 이러진 않아요. 짧은 문제가 감점이 더 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점이 더 심한 부분에 보통 시제 문제, 문법 문제, 간단한 전치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출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35에서 38번인데요. 35에서 38번 네모 박스, 우리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지금까지 없었던 기출문제집이 출제가 됐었죠. 기출문제집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요. 이게 책이 좀 센세이셔널한 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기출이에요. 그냥 토익에 나왔던 문제 그 자체입니다. 아무래도 토익 문제를 아예 샀겠죠, 문제집에. 그래서 보통의 문제집은 변환이 돼서 나오는데 이거는 토익 자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익 자체의 난이도에 어떤 세팅인지를 볼 수가 있는 정확한 지문이죠. 제가 이거로 이제 찍어놓은 기출문제집 핵심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알 같은 홍보로 그 핵심 이론에는 더욱더 풍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5에서 138번 refer to the following notice입니다. 저는 글의 속성을 반드시 확인하고요. 정답에 대한 마킹이고 뭐고 일단 35번부터 8번까지 네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언제 다 읽어요? 언제 다 읽냐고요? 근데 문제가 네 문제 있을 때 35번은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짧은 문제 틀리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걸 잡고 공부하세요, 반드시. 짧은 문제는 때려주기도 내가 안 틀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작하시면 나중에 문장 넣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아직은 출혈이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빵꾸가 크게 날 수 있는 문제를 깎이시면서 문장 넣기로 그걸 쉴드 치시면 안 돼요. 자, 모든 문제는 Part 5하고 비슷한 속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Part 6는 35번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35번에 맞춰서 보겠습니다. ABCD 보기를 보니까 limitation, limit, limited, limited, limits, limited. limit까지 스펠링 다 똑같고 끝에 꼬랑지만 달라. 그냥 완전히 문법의 냄새가 철철 나는 거지. 이게 무슨 독해야, 그죠? 근데 빈칸 앞에 보니까 are very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very는 매우란 뜻의 부사입니다.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도 비동사, 우리 흐름이 뜻이 없는 비동사의 보충 언어도 돼야겠습니다. 비동사의 보호 역할로 I am pretty, you are handsome, 이것처럼 가장 유력한 보호의 품사이자 동시에 부사의 수식을 한꺼번에 받겠다. 그럼 형용이가 들어가야죠. 형용사는 션으로 끝나지 않아, 여러분. 션으로 끝나는 건 명사니까 탈락. 그 다음에 형용사는 여러분 자기 몸에 복수 단수 개념이 없어서 s를 붙였다 띄었다는 거, 쌍두마차로 탈락. limit는 제한 긋다라는 느낌의 제한 짓다라는 동사거나 제한, 한계라는 명사일 뿐이에요. 결국에 동사도 명사도 아닐 수 있는 여지는 ed로 끝나는 애가 왜 pp라 그래가지고 분사형 형용사라고 해서 아쉬운 김에 형용사 역할을 잘하죠. 실제로 limiting이 보기에 나와도 그러고 limited가 거의 완전히 정답될 정도로 limited는 제한된이라는 뜻으로 그 자체로 굉장히 많이 쓰는 형용사 자체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첫 번째 문제는 내가 Part 6라는 거의 특성을 몰라도 정답은 뒤로 가셔야 되고요. 글의 제목이 있을 때는 제목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Travis in. i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accommodation의 일종으로 숙박업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인데 reservations, 예약에 관련된 내용이고 글의 속성은 공지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보기부터 보시고 내가 36번을 넣을 거니까 36번의 위치를 먼저 봅니다. 괜찮죠? 근데 will be refunded, were refunded, are refunding, had been refunding 장난하고 있네. 근데 refund 갖고 장난 아니네. 그래서 refund 갖고 장난을 쳤는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refund의 동사 형태를 고르는 문제인데 will은 미래겠어, were는 과거겠지, 그리고 are, ing는 진행형이지.
그리고 had pp는 더 과거라서 대과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시제보다 훨씬 멋있는 문법이 하나 있지. 시제 머리 위에서 꼭두 틀고 노는 애가 하나 있지. 바로 그 유명한 능동이 수동이. 허나 이게 6랑 뭔 상관. 5에서 밥 먹듯이 나오는 문제가 6에 그대로 있는 것 뿐이에요. 동사는 시제보다 여러분 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동사의 능동태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난잡하게 다양한 갓가로지의 향연이 있는데 수동태는 동사의 습성을 유지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비동사가 악에 받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pp라고 해서 동사를 곧 ed 형태로 받쳤건 하든 pp로 바꾼 게 하나 붙어야 되고요. 그냥 pp로는 절대 동사일 때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형용사 역할 깔짝깔짝 할 때 모를까. 동사일 때는 수동의 형태는 반드시 비동사인지 확인하시고 끝에가 ed나 pp 형태로 끝난지 보셔야겠습니다. 얘 will 빼지 말고 이걸 보세요. be refunded. be pp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보기 C를 보시면 끝났지. be ing. 위에 능동태입니다. 자, 보기 B. R의 과거니까 were이죠. 결국에 비동사죠. be pp 수동태입니다. 근데 보기 D 좀 봐. 끝 좀 봐. 저거 봐. ing. 능동태입니다. 결국에 시제는 4개가 다 다를지 몰라도 A랑 B는 태로 봤을 때는 수동태. C랑 D는 태로 봤을 때는 능동태인데요. 잘 보시면 빈칸 뒤에 뭐가 남았는지에 따라서 능동태가 결정이 나죠. 시제보다 태는. 근데 in full이라고 하는 건 fully 하고 비슷하게 완전히 라는 뜻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작 뭐를 리펀드한지 목적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은 명사가 하는 건데 이놈의 전치사가 무슨 목적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는 이건 때려 죽여도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 능동태는 뭐를 리펀드한지 목적어가 악에 받쳐서 나올 겁니다. 결국에 A하고 B의 싸움이죠. 근데 will be refunded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환불이 될 겁니다. 그리고 were refunded는 환불이 됐었어요죠. 글의 속성 확인합시다, 여러분. 글의 속성은 노티스입니다. 노티스는 뭔가 소식을 모르는 사람한테 새로운 내용을 안내하는 지문입니다. 이미 끝났던 것을 역사적으로 훑어주거나 확인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엔 이런 거, 이 속성이 노티스입니다. 결국에 노티스는 이미 지나간 과거보다 앞으로 할 거에 대한 안내가 거의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훨씬 나았을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이거 글의 제목이 뭐였어요? Reservations. 이 숙박업체를 이용하라고 예약하는 단계에 대한 공지입니다. 그럼 예약을 아직 안 한 사람이 이 공지를 들어야 효과가 있겠죠. 이미 예약을 다 한 사람이 예약에 대한 공지를 뭐하러 읽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할 사람이 보고 있는 내용이라면 예약조차 아직 안 한 사람이 보는 내용인데 어떻게 환불을 벌써 받아요? 예약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환불을 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지 어떻게 미리 받냐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will be refunded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출혈이 없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짧습니다. 문제가.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37번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데 빈칸 앞에 charges for the entire 빈칸 of your stay 라는 말이 나왔는데 오브는 유기성을 갖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오브는 앞뒤로 생뚱맞은 단어를 나열할 수 없고요. 비슷한 것들이 붙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목에서 아까 분명히 in 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제가 in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숙박업체의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호텔보단 조금 싸지만 숙박업체의 느낌적 느낌. 그러니까 숙박업체에서 내가 stay, 숙박하는 빈칸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장소는 어딘지는 이미 맨 처음에 제목서부터 다른 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래비스 인이라고 하는 특정 숙박 업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머무르는 area, 구역, 내가 머무르는 정도나 등급, 난데없이 학위, 내가 머무르는 주라고 하는 게 week, 내가 머무르는 기간, 이 length가 되겠습니다. 근데 week가 되면은 내가 머무르는 주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호텔에 가시는 분들 무조건 호텔에 다 일주일 내내 있어야 되나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호텔에 1박 2일 있다 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2박 3일 있다 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잘 것처럼 가가지고 거기서 밥만 먹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을 무려 투숙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length가 되면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가 1일이든 2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내가 숙박하는 그 기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며칠짜리 꼭 있으셔야 돼 라는 강령이 없었다면 당연히 정답은 length로 갔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length는 눈에 보이는 기록지보다 기간의 느낌으로 더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여기서는 period 같은 느낌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맞춰야 되는데 이런 걸 맞추고 나서 문장 넣기를 걱정하는 게 훨씬 맞는 순서야. 그리고 여러분 빈칸 위에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말이 있죠.
A reservation must be cancelled within 1 week of your scheduled arrival date. 당신이 도착하고로 일정이 잡혀져 있는 날, 도착하는 날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숙박하려고 들어오고 체크인하러 들어오는 날로부터 일주일 되기 전 그 기간 내에서 캔슬이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때 캔슬이 안 된다면 찰지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숙박하는 그 기간 동안의 요금에 대한 부분에 금액이 붙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1 week라고 하는 건 환불이나 캔슬 같은 걸 하기 위한 기간으로 약정인 거지 이 사람이 체류하는 기간을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은 week를 쓰시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낚시를 좀 버티셔야 잘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빈칸 위에 must be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하게 될 경우에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if가 이끄는 문장 안에 있는 조동사는 should든 must든 해야만 한다라는 강압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 가시적인 경우에 이렇게 되기도 해요. 조동사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완벽하게 오래 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앞에서 언급한 week는 내가 환불받던 아니면 캔슬하든 그런 기간 속에서 명시된 거지 내 모든 체류 기간을 얘기한 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건 거죠. 자, 이제 38번 풀겠습니다. 요게 바로 그 뚱뚱이 같은 문장, 악에 받친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근데 똑같이 풉니다. 38번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문제 달고 근데 확실한 건 빈칸 뒤 말이 없다. 여기로 문장이 끝나야 된다. 결국에 마지막에 인사말 같은 느낌을 물씬 풍기는 걸 정답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뒤에 뺏길 놈이 없잖아요. 자기 뒤에 공생될 수 있고 파생될 수 있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악에 받쳐서 자기 앞에 있는 문장하고 비슷한 내용을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A, B, C, D 보기 중에서 잘 보면 갑자기 난데없이 체력 단련실이 나오고 있어요. 호텔 게스트들 체력 단련실 이용하세요. 이런 말 나오고 있고요.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또한 우리는 트래비스에 호텔 하나 더 지을 거잖아. 자기네들 사업의 원대한 확장 목표를 얘기하고 있고요.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신의 스테이 체류가 굉장히 enjoyed, 즐거우셨었기를 바랍니다. 이미 숙박 끝난 고객한테 얘기하는 거 같죠. 갔다 오신 거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저희 호텔, 저희 숙박업체 좋으셨냐고요? have pp, 현재 완료로 이미 끝난 일이거나 경험 아니면 해왔던 일을 얘기하는 시제입니다. 근데 이 글의 속성이 뭐였지? notice. 아직 이 숙박업체를 이용한 사람이 아니라 이용할 사람이 알아야 될 예약에 관련된 규정을 안내하는 지문인데 즐거우셨었길 바래요. 본인의 체류. 이게 뭐요? 그래서 D는 시제상 말이 안 됩니다. 결국에 정답은 뭐로 가야 되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치면서 이 캔슬에 관련된 규정은 또한 as well은 me too에서 to처럼 또한 departure에도 적용이 됩니다. departure는 여러분 출발하고 떠나는 겁니다. 결국에 호텔에서 early departure 했다는 건 비행기 탄 거가 아니기 때문에 호텔에서 early departure 했다는 거는 조기 퇴실이 되는 겁니다. 호텔이나 숙박업체에서. 근데 아까 빈칸 보니까 arrival date라고 해서 도착이란 말이 있었으니까 도착하고 체크인 한다는 느낌을 arrival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제 숙박시설을 다 이용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체크아웃 하게 되죠. 그걸 departure로 뭔가 아다리를 마치는 느낌? 그래서 그 마친 느낌이다 보니까 as well로 비슷하게 떠오고 그 다음에 그냥 다 환불되고 그냥 다 캔슬되는 게 아니라 캔슬에 강령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지켜야 될 내용을 policy라고 받아치다 보니까 이러한 규정과 방침은 빠르게 퇴실하고 조기로 이 숙박업소를 다 못 채우고 기간을 조기 퇴실할 때도 역시 적용됩니다. 이 금액적인 부분의 charge가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하게 뺏기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보니까 questions 192에서 139에서 142 refer to the following 아이고 article 멋있네요. 멋있는 아티클이 나왔어. 아티클은 기본적으로 가산점을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챕터입니다. 아티클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논문이자 신문 기사다. 세상 재미없다 정말. 그리고 아티클을 이렇게 하면서 다 읽을 정도 있잖아. 뭐 포털사이트 검색 안 해도 사전 없어도 그냥 될 정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저도 읽을 때 한 번씩 막힐 수 있는 게 아티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창피한데 고백드리면서 아티클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39번 꼴 좀 보세요. 문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시제 냄새 참기름이 솔솔 풍기면서 파트 5 같은 냄새가 향연이 막 나죠. 요 문제 안 틀리시고 걱정을 해야 돼요. 문장 넣기를. 자, 위치를 그대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끝났을 확률이 높아요.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나 낡아 빠진 기술이 아니라 new가 붙었다. 신기술. 근데 new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서 완전히 옛날스러운 과거보다는 앞날을 내다보는 것하고 훨씬 좋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교는 갖추시기 바래요. 너무 모든 걸 무섭다거나 위험하다,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때로는 우리 해석이 제일 위험하거나 불안할 때도 많거든요. 자꾸 오역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미 왔다, 도래했다, 도래하는 중이었었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이제 학생
학생들에게, 페어몬트의 학생들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is coming으로 할 거예요. comes는 안 돼요? 온다로 하면 안 돼요? 되죠. 왜 안 돼요? 한국말로는 장난 아니죠. 신기술이 온다. 장난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BING는 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상하지 않아? BING 현재 진행형은 실제 문법적으로 will come 하고 똑같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형은 가깝게 닥쳐올 미래를 표현할 때도 쓰는 생동감 있는 미래 대용이에요. 그러니까 will come하고 comes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미래 시하고 현재 시와 같이 붙으면 굳이 현재 시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는 지금 현재에 발생하는 일, 불변의 진리, 매번 반복되는 습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갑니다. 뭐 이런 걸로 국한될 때가 더 많아서 이제 신기술이 우리 페어몬트 학생들을 찾아올 겁니다. 이런 의미로 빵 때려주는 발표의 느낌으로 정답은 is coming으로 가셔야 되고 BING 현재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대변한다. 정도는 알아주시는데 이거 쓰잘데기 없는 이거 40번. 근데 아티클에 들어가는 문장 넣기는 다소 짱납니다. 아티클에 들어가는 문장 넣기는 문장 자체의 구성이 아티클은 어느 문장이든 좀 멋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40번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40번의 위치를 확인하니까 화요일 날 수진 카이퍼리라고 하는 시장님께서 발표를 했어요. 대기하라고. 자기의 check now라고 하는 제안서가 was approved, 승인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Board of Supervisors, 그 감리라든지 관리라든지 뭔가를 갖다가 검토해주는 그런 위원회 분들에 의해서 자기가 낸 제안서가 너무 좋네요 라고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술이 승인이 빵 떨어졌으니까 도래하는 거죠. 우리 페어몬트 학생들에게. A, B, C, D 보기 중에 고르겠습니다. 자기랑 주변에 있는 문장하고 비슷하게 메꿔주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먼데 떨어진 데를 많이 읽지 마시고요. 얘는 완벽한 반전입니다. 우리 부산아불행이 네버드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님은 여전히 자기의 결정, 그 결정에 content with, 만족합니다. content는 with가 붙으면 형용사로서 만족한 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단어를 모르면 대입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문법 구조를 모른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막혀서 그래요. 단어 뜻이. content with는 satisfied with하고 똑같으니까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에 만족합니다. 에휴, 그래. 뭐 이럴 거면 앞에 문장에 안 좋은 내용이 나왔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받아들이고 만족한다 이래야 되는데 앞에 완전 좋은 내용으로 승인 다 떨어졌다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한다 뭐야? 승인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한다. 이게 뭐야? 탈락이 됐다. 그래도 자기가 한 거에 만족했다. 이게 낫지. 그래서 D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또 볼까? 저는 진짜 해석을 싫어해. 근데 가까운 문장에 넣을 때는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려면 문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흐름을 비슷하게 넣을 때는 시제가 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C는 is anticipated. is anticipated 는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다. 뭔가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기대를 한껏 불러모은다 이런 의미고요. 보기 B는 will be purchased, 미래로 구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보기 A는 take의 과거 took이 들어가면서 이런 표결과 의결은 월요일날 결정이 난 겁니다. 과거 시제로 세팅이 됐죠. 근데 빈칸 앞에 문장을 보니까 수잔 카이퍼 언니가 제안한 take now라고 하는 제안서가 board of supervisors에 의해서 승인이 떨어진 게 앞날이에요, 지금 현재예요, 과거예요. 이미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깔맞춤을 해보자면은 앞으로 할인된 일로 살 수 있지? 이런 광고 같은 느낌의 돈의 할인을 얘기한다든지 보기 C처럼 최종 결정이 굉장히 기대되죠 라고 하긴 이미 결정이 다 나서 승인이 떨어진 건데 최종 결정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정답은 A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제도 맞추고 월요일날 발표가 떨어지고 월요일날 투표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월요일날 투표에 의해서 보드 오브 슈퍼바이저 여러 명이 투표를 통해 이 사람의 제안서를 승인을 떨어뜨렸고 그래서 월요일날 승인이 떨어지니까 바로 다음날 이건 확정이구나 싶어갖고 화요일날 발표한 거죠. 자기가 승인됐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41번 풉니다. 이런 문제가 더 감점이 중요하겠죠. 그대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빈칸을 보니까 빈칸 뒤에 오브가 있어요. 근데 오브랑 어울릴 수 있는 거는 some of게요, many of게요, none of게요, all of게요. 그럼 거기서 내가 골라볼게. 아니요, 그건 그냥 개인의 선호도로 판단하겠습니다. 다 오브랑 장난 아니고요. 원래 몇몇의 많은 모든 이런 식으로 수량과 정도를 가늠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대명사라고 하는 성분으로 전치사 뒤에서 단독으로 쓸 수가 있는 명사화된 용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ome of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many of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all of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none of도 들어봤을 겁니다. none은 원래 품사가 명사예요. 근데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정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빈칸 뒤에 special assignment, 뭔가 special assignment, 뭔가 그 특별 과제를 해야 되거나 and class project, 클래스 프로젝트 같은 걸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 빈칸 앞에는 allowed to take home the laptops, 집으로 랩탑 갖고 가도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나 그 뒤에 반전으로 그러나 normally 보통은 available to use to the students, 학생들한테 허가되는 게 학생들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는 school hour, 학교에 있을 때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만 쓰고 특별 과제나 뭔가 학급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노트북 갖고 나가서 집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다 보니까 아예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웬간해서는 학교에서 쓰는 게 평범하게 규정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집에서 갖고 와 쓴다는 건 말의 어폐가 있고요. 많은 경우에 집에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노멀리 자체가 웬간해서는 다 일반적으로는 다 학교에서 생활을 보내는 학교 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에 노트북을 사용하는 걸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가 말 그대로 독특한 예외인 거죠. 근데 아예 못 쓰는 게 아니라 특별 과제나 임무, 학급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에 일부 시간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머브가 정답입니다. 많은 시간이나 모든 시간이라고 하기엔 뒤에 but 이하에 normally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쓰세요. 이거랑 너무 위배가 됩니다. 이 문제가 더 까다롭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정답은 서머브로 갈 거고요. 서머브는 여러분 몇몇이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시간이나 기간 앞에서는 그것의 일부라고도 해석하실 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쉽습니다. 전치사니까 전치사 문제 안 틀리는 게 좋으니까는. 근데 빈칸데 school hours잖아. 그럼 학교에 있는 시간들이잖아. 그럼 몇 시부터 몇 시야? 빨리 찍어요. 10시부터 4시까지로 할 거야. 11시부터 3시까지로 할래. 11시부터 6시까지 할래. 풀 교양까지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악에 맞춰서 수업할래. 어떻게 알아? 내가 저 학생이 아니면 어떻게 아냐고. 그죠?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는 여러 시간이 붙은 기간인데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고 몇 시간인지 모르는 이런 불투명한 뭔가 찝찝한 기간은 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를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at 들어갈 거면 완전 소름 끼치게 정확히 쓰세요. at 2 p.m. 이렇게. 얘는 기간하고 상관없이 똑 떨어지는 시점을 특화해서 끕니다. 장소거나. on 들어갈 거면 요일 쓰세요. on Monday 이런 거 아니면은 on 1월 31일에 이런 식으로 날짜 써주시던지. 기간 뭉티기 아무나 못 끌죠. with는 뜻이 많죠. 뭐뭐과 함께 뭐뭐로 뭐뭇을 갖추고 되게 능력자이지만 생각보다 기간의 기역자도 못 끕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사별로 쓰는 용법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 8, 6에 나오는 문제보다 5에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5랑 6를 별개로 생각하시면 다소 곤란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6는 역시 5처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빈칸에 위치하고 문제를 그대로 맞춰서 먼저 풀어주시면서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런 문제에서 추리를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5, 6를 따로 생각하거나 학자처럼 번역하지 마시고 5, 6의 힘을 같이 길러주시면서 전치사어구는 빠르게 정리하셔야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글의 속성에 따라 시제가 힌트를 줄 때도 있으니까 시제 잘 확인하시고 시제 문제의 태반은 껍데기만 시제지 몇몇 개들은 능수동태로 바로바로 치울 애들도 있으니까 능수동태를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글의 제목은 꼭 읽어주시고 글의 제목이 없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목의 한 줄 부분은 지금 이 문제 139번은 애초에 맞추대 문제니까 우리 읽었지만 빈칸이 없는데 첫 줄이라도 첫 줄은 읽어주시고 여기 제목은 있긴 있어요. 랩탑 기금 승인 떨어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문장 넣기 하실 때는 주변에 있는 문장과 대칭하듯이 비슷하게 가주시는 문장을 최대한 골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에는 세븐을 다룰 수 없었어요. 시간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데쯤에 이미 벌써 거의 1시간 20분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학업에 열중하신 단계입니다. 그리고 뒤에 파트 2라고 하는 저에게 정신적 소울메이트인 파트를 간단히 구경시키는 애시강마저도 여러분이 외면하지 않고 클릭하시면 계속적으로 학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넣으면 너무 지겨워하실까봐 세븐은 못했고요. 다음번 제가 이제 또 무료 특강을 하게 될 어느 순간에는 세븐을 좀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만 하면 많은 분들이 보실지 미지수이나 6, 7 쪽을 강화한다든지 5는 간단한 룰만 드리고 감점 보기 큰 문제 플러스 7을 좀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성을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시고 박혜원 강사는 많은 인강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박혜원 강사가 촬영한 인강들은 무료 특강도 최선을 다하지만 유료에는 더 풍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물론 돈 쓰는 것은 누구나 싫으나 저의 유료 인강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C 강의 해설 자료 그 밑에 필기 자료 활용해 주시고요. LC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